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세 번째 중단원의 이야기, 우리 고장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고장의 모습 중에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환경도 있고요,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환경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자연환경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만든 환경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낮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땅을 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땅은 누가 만들었을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우리는 자연환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환경에는요, 조금 전에 말을 했다시피 산, 들, 하천, 바다와 같은 땅의 모양이 있어요. 땅의 모양, 높게 솟구쳐 있어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낮고 평평하게 생겼어 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땅의 모양과 관련 있는 자연환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는 덥죠. 겨울에는 추워요. 그런 걸 기온이 높다, 기온이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기온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환경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세게 분다. 이런 것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직접 말해본 적 있는 표현이잖아요. 바람과 관련된 것들도 자연환경이겠죠. 자, 이렇게 날씨, 계절을 나타내는 기온이라든지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이런 것이라든지 바람이 어떠하다, 이런 것도 자연환경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고장의 모습과 관련된 그러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자연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든 환경도 우리 고장의 모습과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고장에 넓은 도로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고장에는 큰 다리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 고장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다리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요,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구나. 구분이 좀 되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요거 논밭, 그리고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인데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넓은 들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 밭, 농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논밭은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그러한 자연환경일 거야,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뒤에 발로 밟고 손뼉 치며 사방까지 둘러보면서 열심히 농사 지으려고 일구어 놓은 땅이 논, 밭인 겁니다. 자, 사람이 만든 환경인 거 맞죠? 그리고 과일 재배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곳이 과수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환경. 바로 이렇게 우리 고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자연환경도 있고요, 사람들이 만든 환경도 있는 겁니다. 구분이 좀 되었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장에는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 두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아파트에 살거든요. 선생님네 고장의 모습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고장은요, 논과 밭도 있어요. 농사 짓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선생님네 고장에는 논밭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 있군요. 그리고 작은 하천도 흐르고 있어요. 우와, 사람들이 만든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하천과 같이 자연환경도 있구나. 이해가 좀 되었어요? 여러분 고장의 모습도 직접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땅의 모양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땅이 높게 솟구쳐 있어요. 가파른 경사까지 있는 그러한 것을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사진에 등산하는 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산을 오르고
내리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등산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등산길이니까 산이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활 모습이죠. 그리고 산에는 공기가 맑기 때문에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공원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산에 가면 약초 같은 게 있어요. 몸에 좋은 그러한 식물을 약초, 약이 되는 식물이다 라고 해서 약초라고 부르는데요. 산에 이런 약초가 또 자연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약초를 캐는 사람도 볼 수 있고요. 벌을 길러서 꿀을 얻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요. 버섯을 재배하는 그러한 생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산에 경사진 이러한 비탈의 계단 모양으로 논을 만들어서 작게나마 벼농사를 짓는 그러한 생활 모습도 나타나요. 이 논에서 벼농사를 지으면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을 재배할 수 있거든요. 쌀을 재배하기 위하여 계단식 논을 산이 있는 곳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계단식 논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게 계단식 논이에요. 산의 비탈진 곳에 정말 계단 모양으로 논이 만들어져 있죠. 넓은 들에서 볼 수 있는 논보단 좁지만 그나마 이렇게 좀 산 비탈을 깎아서 계단식 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넓은 들에서 벼농사를 짓지만 산 비탈에 계단식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짓는 곳도 있습니다. 산 비탈의 좁은 땅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기계를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농기구를 사용하거나 소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일구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단식 논, 산이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생활 모습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생활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낮고 평평한 땅을 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평평하다 보니까 높은 건물을 세우기 쉬워요. 이렇게 해서 높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이 들이 넓은 곳입니다. 도로도 넓고 큰 아파트, 큰 건물 등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넓은 들에서는요, 논과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들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짓는 것만 아니구나. 논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특히 벼농사를 짓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는 곳이 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천 주변의 생활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하천,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A에서 B로 사람들의 쉽게 오가기 위하여 다리를 세워놓은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리와 같은 시설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자동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하천 주변을 사람들이 걸으면서 그 주변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 고장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은요, 한강 시민공원에 자주 놀러 가요. 한강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데이트를 하기에도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천 주변에 공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정리가 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관련된 환경, 그리고 땅의 모양과 관련된 고장 사람들만의 특별한 생활 모습 알아보는 거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는요, 우리 고장의 모습 중에서도 날씨, 계절과 관련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어떠한지 경기도 수원시의 기온, 경기도 수원시의 강수량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은 계절별로 각각 기온이 어떠한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4월은 봄, 7월은 여름, 10월은 가을, 1월은 겨울이죠. 가만히 보니까 여름이 25도씨 가장 기온이 높아요.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은 1월, 계절로 표현하면 겨울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은 살아봐서 또 잘 알아요. 여름은 더워요. 겨울은 추워요. 더운 건 기온이 높은 거고요. 추운 건 기온이 낮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한 것과 연관지어서 수원시라는 고장도 여름은 기온이 높고 겨울은 기온이 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강수량은 어떠한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와, 7월에 가장 양동이의 길이가 길어요. 숫자를 살펴봤더니 351mm. 자, 그리고 양동이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게 1월입니다. 22mm. 7월은 여름이라고 하긴 했죠? 여름의 강수량이 많구나. 그에 비해서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마다 왜 홍수 피해 때문에 어떤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전달되곤 합니다. 실제로 여름에 이러한 식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그래프 자료를 통하여 같은 고장일지라도요,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의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름에는 덥고, 무슨 말이야? 기온이 높다는 소리죠.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다른 말로 바꿀까요? 강수량이 많아요. 여름의 특징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거죠? 그에 비해서 겨울에는요, 춥고, 다른 말로 바꿔요. 기온이 낮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강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기온이 낮다 보니까 혹 비가 내리더라도 꽁꽁 얼어붙어서 눈이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계절별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날씨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정의가 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런 사계절, 날씨와 관련된 생활 모습 보도록 할게요.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예쁜 꽃이 펴요. 여름에는 기온이 매우 높아서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바닷가 같은데 피서를 가죠. 가을에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져요.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얼음을 깨고 빙어 낚시를 즐기는 그런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절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봄에는 꽃들이 핀 곳으로 가족들과 소풍을 가기도 하고요. 가족끼리 꽃 구경을 하러 갑니다. 아, 따뜻해져서 꽃이 피는구나. 여름이 되니까 얇은 반팔옷을 입고요. 에어컨 선풍기와 같이 시원하게 우리 생활을 도와주는 냉방 기구들을 사용합니다. 물놀이를 하고 아이스크림 정말 많이 먹죠. 뭐 팥빙수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요. 자, 가을로 가봅시다.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단풍 구경하러 산에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겨울이 되니까 어우 추워요. 옷차림이 두꺼워졌죠. 그리고 목도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난로 틀고 있네요. 온풍기 같이 난방 기구들을 쓰겠죠. 스키나 눈썰매를 타고 눈싸움 놀이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장의 생활 모습 중에서도 특히 기온, 강수량과 관련된 생활 모습, 계절에 따른 생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우리 고장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고장의 모습 중에서도요, 자연현상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는 자연현상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연은요, 우리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더러 피해를 주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바다를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바다는 고기잡이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잡아들인 고기는 먹을거리가 돼요. 우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바다라는 자연입니다. 이로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게 되잖아요. 바닷물이 이렇게 주변 지역을 덮치는
해일 피해가 일어나기도 해요. 바닷물이 넘쳐서 주변을 덮치면 주변 지역이 바닷물에 잠겨서 큰 피해를 입겠죠? 바다가 해일 피해를 주기도 하네. 이러한 거예요. 자, 땅의 모양과 계절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모습이 다릅니다. 자, 땅의 모양, 산과 관련한 피해가 다르고요. 계절에 따른 자연현상에 따른 피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주는 홍수, 봄과 가을에는 비가 너무 안 내려서 가뭄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땅의 모양, 계절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 모습이 다르죠. 자, 이거는요, 뒤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땅의 모양에 따른 자연현상 피해, 계절에 따른 자연현상 피해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바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장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극복하는 모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산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 피해,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은 비탈진, 경사를 가지고 있는 땅을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요, 이 비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고 산에 있는 흙이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산사태라는 자연현상 피해가 나타나요. 많은 양의 흙더미가 아래로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 아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땅의 모양과 관련된 자연현상 피해네요. 물론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계절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이 땅의 모양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연현상 피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탈진 경사를 가지고 있는 산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요, 눈더미도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눈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이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산사태, 눈사태와 같은 자연현상 피해가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극복해야죠.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사방공사를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나무의 뿌리가 흙들을 잘 잡아주어서 흙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산사태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를 사방공사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방공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저씨 분들이 지금 돌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왜 돌을 쌓는 걸까? 무거운 돌을 잘 쌓음으로써 이 안에 있는 흙더미가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런 게 사방공사입니다. 사방공사란 산이나 바닷가, 강가 등의 비탈진 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나 잔디 등을 심거나 돌을 쌓는 일을 말합니다. 왜 돌을 쌓는지 이해되었죠? 자, 다음으로는요, 하천 주변의 자연현상 피해와 극복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철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강물이 넘쳐서 주변 지역을 덮치는 침수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홍수라고 표현해요. 홍수로 인한 피해를 이렇게 많이 입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봄, 가을에는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바닥이 이렇게 갈라지기까지 하는 가뭄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특별한 자연현상 피해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자연현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 두었죠. 자, 비가 많이 내리면 댐에 물을 많이 저장해서 아랫지역으로 강물이 많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고요.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들었을 경우에는요, 저장해 놓은 물을 풀음으로써 아랫지역에서도 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하천을 정비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기도 하죠. 이러한 식의 모습으로 자연현상 피해 중에서도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천 주변 지역의 자연현상 피해를 극복하고 있구나. 정의가 좀 되었을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바다 가까운 지역의 자연현상 피해와 극복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특히 이제 강한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바다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요. 자, 강한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주변 지역을 덮치기도 하는 해일 피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도요, 땅이 흔들리면서 바닷물이요, 주변 지역을 덮치는 해일 피해가 나타나거든요. 자, 해일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자연현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방파제를 쌌습니다. 해일이 발생할 것 같다 싶으면 미리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방파제 쌓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파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파제라고 하는 건 파도가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 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 샌 물결이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쌓아놓은 뚝을 방파제라고 말을 합니다. 단단하면서도 튼튼한 돌로 이렇게 방파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도와 같은 샌 바다의 물결이 쉽게 바다 넘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겠죠. 방파제 이해가 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장의 모습 중에서도요, 자연현상이 주는 피해에는 뭐가 있을까?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네요.